진해만의 겨울이 찾아오면 반가운 손님이 등장합니다. 거친 바다도 모진 파도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차디찬 바다를 가르며 어김없이 돌아온 대구가 주인공인데요. 산란을 앞두고 최고의 맛과 영양으로 무장한 진해만의 겨울 징계. 누군가에겐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진해만의 유명 인사 대구. 진해만은 지금 고향을 찾아온 이 대구 덕분에 황금어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제철 맞아서 가득가득한 이 수산물들, 매생이도 있고요. 예, 까는 굴도 있고요. 꼬막도 있고요. 이거 보면은 살아있는 산낙지도 있고요. 전복도 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겨울철인데도 생선들은 너무나 싱싱하고 네, 그냥 그렇죠.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네, 겨울철이 생선은 맛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네. 요즘에 뭐가 제일 그렇게 잘 팔려요? 이 제철음 생선은 네. 대구, 올해 지금 대구 같은 게 좋죠. 얘가 대구죠? 네, 이게 대구입니다. 특히 대구는 네. 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향이나 이렇게 말려서 꼴대찜 같은 찜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찜으로도 먹고, 예. 국물이 일단 시원한. 그러죠, 아주 시원하죠. 그래서 그것보다. 겨울철에는 그냥 제인께 한몫 톡톡히 네. 하는. 특히나 그리고 여거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서해안 대구라 해가지고 네. 서해안 대구는 이렇게 크기가 네. 50cm 정도밖에 안 크고요. 이거 다 큰 거예요? 예, 서해안 대구는 이게 가장 큰 거고, 네. 이제 통영이나 거제 쪽에서는 네. 한 90cm 이렇게 큰 대구가 잡힙니다. 그래요? 예, 거기가 제일 알아주긴 알아주죠. 그래요? 네. 근데 작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맛은 다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제 몸으로 다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서 잡히는 대구 중에서는 네. 그거 씨알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싱싱한 대구를 고르는 법. 아무래도 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게 눈빛이 그냥 예. 반짝반짝반짝 빛나야 예, 되는군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아우, 보이고요.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아가미 색깔이 빨갛네요. 불그스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좋은 겁니다. 신선도가 있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 오히려 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100% 우리나라 그렇죠. 인근 해에서 잡힌 우리나라 우리 국내산 대구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옛부터 겨울 진객이라 불리는 대구는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데다가 알이 꽉 차올라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덕분에 겨울철이 되면 대구잡이 어부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다로 향한다고 합니다. 겨울 바다를 뜨겁게 만드는 주인공, 거친 바다마저 움직이게 하는 대구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한려수도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거제도. (700리) 해안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절경은 물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간직한 섬이죠. 물이 맑고 수심이 깊은 데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사계절 내내 풍성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는 거제도. 그 중에서도 진해만을 마주하고 있는 거제 제1의 항구 외포항은 1년 중 꼭 이맘때가 되면 북적북적 활기를 띱니다. 바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 알을 통통하게 베고 있어 겨울철 최고로 대접받는 대구 덕분이죠. 네,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저 대구
대구가 이게 외포가 맛있다고 또 소문이 나서 왔습니다. 어제도 와갖고 30만지 사갔는데 이제 선물 이제 사돈 집에 붙이고 행제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또 사러 왔어. 덕분에 겨울철 외포항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대구가 나지만 외포의 항에서 나는 대구는 좀 전국에서 알아주고, 대구 이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외포항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들어왔고, 그래서 억가도 외포항에서 대구가 꽃 같은 대구 사이즈인데도 비싸고, 또 육질이 이 물살이 세서 그런지 맛있다고 대구를 아시는 분들은 외포대구를 선호하고 찾습니다. 눈본 대구라는 말처럼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철, 대구의 맛은 정평이 나 있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외포 어부들에게 대구잡이는 생을 건 중요한 1년 농사입니다. 저희 우리 거제 대구, 예포 대구는 전통이 약 70년 이상 됩니다. 조상 때부터 선천들로부터 바로 그 겨울철만 찾아오는 대구잡이를 현지가 한 전통업으로 약 70년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겨울에 나는 이 거제 대구는 그 맛이야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아주 겨울에 전통적인 그런 특미 중에 특미 겨울 대구입니다. 예. 입이 커서 이름 붙여진 대구는 바다의 대식가라 불릴 정도로 먹성도 대단해 자기 몸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먹잇감도 입을 쫙 벌려서 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자라다 보니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면 60에서 70cm 이상의 튼실한 성어로 훌쩍 자라는 대구. 이거 몇 킬로 정도 되는가요? 10kg 이상 됩니다. 성어로 성장한 대구는 12월에서 2월까지 진해만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진해만으로 대구가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구는 겨울철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 진해만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연구된 바로는 여름철에는 동해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산란을 위해서 진해만 안쪽으로 회유하는 거로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해만 하구 지역의 먹이가 상당히 풍부하고 산란 적수온인 6에서 7도씨의 어떤 수온 범위가 잘 형성되거든요. 그런 게 산란된 자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낙동강 하구 지역인 이 진해만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는 패기성 어종인 대구. 특히 수온이 낮고 먹잇감이 풍부한 진해만은 대구가 산란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인데요. 냉수성 어종인 대구는 동해를 중심으로 여름에는 위쪽 찬바다로 올라갔다가 산란기인 겨울이 되면 온몸에 영양을 비축해 고향인 진해만을 찾아오는 거죠. 거제 외포항. 오늘도 김초로 선장은 평생 부딪히며 살아온 바다로 길을 나섭니다. 그때도 외포 앞바다 진해만 일행하기 때문에 거리는 안 보는. 대구잡이만 30년이 넘었지만 겨울 대구를 만나러 나올 때면 늘 설레는 마음이 앞선다는 김철호 선장. 백길로 20여 분을 달려
대구의 황금어장인 진해만에 도착했습니다. 김철호 선장은 그물 모양이 단지처럼 생긴 호망이란 그물로 대구를 잡는데요. 대구를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이 길게 놓이고 그 끝에 통그물을 붙여 그물을 따라 이동하던 대구가 그물 끝자락에 갇히는 원리로 녀석들을 건져냅니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호망입니다. 다른 거 잡을 때는 안 써요? 이거 이제 대구 잡을 적에 있어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각망이 떼가지고 이제 양쪽을 있어가지고 어장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행식이에요. 거제도에선 호망과 자망,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대구잡이가 이루어집니다. 자망은 그물코에 꽂히기 때문에 그물을 올리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구가 금방 죽게 되지만, 호망은 대구를 가둬잡기 때문에 살아있는 싱싱한 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물을 연심 끌어올리자 살이 두툼하게 오른 대구로 가득한데요.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도 줄줄이 올라오는 녀석들을 보면 추위도 금세 잊고 나는 사람들. 외포 어부들에게 대구는 한 해의 중요한 농사인 만큼 겨울철 세찬 파도와의 사투도 두렵지 않나 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오늘 150마리 있는 게 됩니다. 오늘 잡은 대구는 약 150마리 정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응하고, 또 풍성하면 풍성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바다 인생임을 거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늘 그랬듯 내일도 변함없는 바다가 있어 김초로 선장 내외는 오늘이 아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잡아온 거는 우리 호망협회의 공동 이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온몸 가득 맛과 영양을 품고 우리 곁을 찾아온 대구. 이렇게 진해만에서 잡힌 대구를 거제대구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바다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에서 누가 잡았는지가 기록된 이름표를 붙입니다. 거제대구 포시라 푼게 막거라 푼게 거제대구 막거라 얘 이게 오리를 붙이는 이유는 이 거제대구라 하는 그 표시를 실명제를 말로 하자면 우리 그 농업에 수협에 도움 실명제 하듯이 그 실명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거제대구라 하면 저 어디 다른 데서 그 수입산도 있고 이런 게 이게 거제서 잡았다가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거제대구를 알리는 이름표를 붙인 다음 크기와 암수에 따라 등급별로 상자에 분류하는데요. 보통 소, 중, 대로 나눠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상자에 한번 보세요. 한 마리짜리 크다 아닙니까? 큰 거는 한 마리 담고 그 밑에 사이즈는 또 2마리 앞놈 측놈 담고 그 짠짠한 거는 3마리 담고 그렇습니다. 칼바람에 맞서 고생한 만큼 좋은 가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이른 새벽, 조용하던 외포항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해만에서 잡힌 대구 대부분이 이곳으로 들어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올해로 중매인 16년 차로 접어든 용환 씨. 그 역시 어획량부터 고기 상태까지 꼼꼼하게 경매 준비를 마칩니다. 예, 끈을 총난 어획량을 체크를 해야만 주문 들어온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고기를 저만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중매는 더 있으니까 물량 난 거에 비례해가지고 오늘 시가가 어떻게 나가겠다. 대구 어정이 형성되는 겨울철, 대구 어획량에 따라 평균적으로 작은 것은 3만 원부터 큰 것은 7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거제 바다가 생활터전인 이들에게 대구는 한 해 살림 미천이자 희망. 자,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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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자, 이동환 씨. 그래서인지 중매인들은 좋은 대구를 낙찰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예, 여기 외포 주민들이 그진 한 2달 정도 대구 농사 지어가지고 1년을 묵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지금 활발한 시기죠. 2시간 동안의 떠들썩한 경매가 끝나면 싱싱한 대구는 전국으로 흩어지는데요. 제철 맞은 대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용환 씨 역시 대구를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90년대만 해도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귀하디 귀했던 대구. 하지만 수정난 방류 사업으로 대구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대구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때는 대구가 개해가지고 진짜 금대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는 뭐 한 마리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요즘은 여기 말로 외포항 동네 개들도 대구 물고 다니는 정도로 대구가 동쪽으로는 대한해협이, 서쪽으로는 한려수도, 그리고 북쪽으로는 진해만이 감싸안은 거제도. 푸른 바다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절경은 물론 풍부한 제철 생선들은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제도로 불러들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성포항을 찾은 강태공들과 어민들을 설레게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로 호래기로 통하는 몸길이 10cm 내외의 작은 꼴뚜기입니다. 이거 정치만 그물로 잡습니다. 정치만 그물. 오징어하고 좀 다른 종류입니까? 네, 오징어하고 다르고 이거는 이 크기가 이만한 게 제일 큽니다. 이거는 도깨비 이렇게 먹거든요. 이만한 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딱 큰 겁니다. 서울에 보면 그 포장마차에 그 차모래기 말고 그 호래기가 많이 나거든요. 포장마차에. 맛은 이 육수 맛있어요. 네. 오징어 맛하고 다릅니까? 오징어하고 다르죠. 이렇게 겨울 바다를 찾아온
각종 제철 수산물들이 사람들을 반겨주지만 어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겨울 손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겨울철, 든든한 삶의 미천이 되는 대구. 하지만 1월 금어기를 제외하면 12월과 2월 단 2달만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제철이 아쉽기만 한데요. 예, 성포도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가 자망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한 달만 고기를 잡았거든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고기 한참 나는데 그 먹이가 되니까 1월 한 15일까지만 늘려주시도 조금 우리 어민들한테 좀 편하겠는데. 자망으로 잡는 어민들은 1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또 허가된 호망의 경우에만 제한된 대구를 잡는 등 어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대구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겨울철만 되면 성포항은 물론 거제 바닷가 일대는 온통 꾸덕꾸덕 말라가는 대구로 가득 찹니다. 갓 잡혀온 대구는 생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거제 사람들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주로 바닷바람에 말리는데요. 내장과 아가미를 분리한 대구를 바닷바람에 잘 말려주면 1년 내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양식이 됩니다.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생대구도 인기 좋지만 거제에서는 말린 대구를 잔치상과 제사상에 올렸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고추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는 햇거리, 그다음에 찐거리, 그다음에 절여갖고 국을 끓이면 또 쫀득쫀득한 맛이 있거든요. 이게 저렇게 말라놓은 거는 다용대로 쓰고 이거는 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꾸덕꾸덕 말려지면서 수분은 빠지고 깊은 맛은 더하는 대구. 생대구 회는 사실은 그 대구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살이 좀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대구를 약 한 5일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은 대구 살이 그 찰기가 있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반쯤 건조해가지고 먹는 것이 이렇게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1424년 조선왕조실록에선 대구를 외국과의 교육품으로 사용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장시설이 없던 이때부터 대구를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말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구포의 시작인 거죠. 안녕하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배고파정이라고. 이 냄새예요? 네, 근데 부서요. 냄새 때문에 왔어요. 아니 이게 대구포예요? 네. 와, 아니 이 살이 이렇게 정말 통통하네요. 토톰해요. 또 잡숴보면 더 맛있어요. 아니 근데 팔 것을 이렇게 다 드셔보면 뭘 판대요? 진짜 맛있네. 기가 막혀. 맛있어요. 여기 딱 고소하고 담백하고 담백한 맛있어. 이게 진짜 대구 포. 날랑날랑 해갖고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거 드세요? 네, 그러지요. 심심하니까요. 심심해 맛있는 게. 심심하니까. 파야 또 파니까. 그러지. 대구 이렇게 말린 걸로도 반찬이 가능해요? 반찬도 쭉쭉 찌개서 하고 술안주도 좋고 전도 부치고 아주 어디고 좋아 버려요. 저는 어떻게 부친대요? 이거 똑똑 이제 담갔다가 잘라서 불려서. 촉촉할 때 불려갖고 부쳐놓으면 둘이 또 혼자 죽어도 모르지. 혼자 죽으면 안 된디? 뭐 파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요. 아니 물건 사러 왔어. 나는. 손님 요거 살라고.
손님이세요? 서울도롭게 애기들하고 익산에서 붙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전라도 익산에서 여가 단골집. 아니 나는 한 15년 지기 친구분이신 줄 알았어.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냥. 내 아는 동생인데 항상 시원시원하게 물건을 싸게 줄게. 내가 여기만 다니게. 그러지. 싸고 좋아. 싸고 좋지. 그럼 인심도 좋고 값이가 처세도 잘하고. 그러니까. 항상 떡순이 말할 근데 이 것도 없어. 대구포가 맛이 없으면 기분 나빠서 안 올 건데. 안 오지. 요것이 맛있으니까 이게 끈이 돼갖고. 맛보고 오지. 그러죠. 맛은 맛있는 게 오지. 맛없으면 안 못하게도. 안만 사람이 좋아도. 부위별로 다양한 조리법에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라 해서 바다의 황소라고 불리는 대구. 특히 부드러운 식감의 대구회는 겨울 단 한 차례만 맛볼 수 있어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대구에는 이틀밖에 그러니까 이 12월, 1월, 2월밖에 못 드시니까 예 찾는 분들 있어요. 많아요. 대구는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은 반면 다른 흰살 생선에 비해 DHA가 높고 맛이 담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대구 요리 가운데 가장 흔하지만 시원한 맛이 일품인 대구탕. 민간에선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먹였을 정도로 바다의 곰탕이라 불렸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콩나물 이제 고니 이걸 갖다 손을 갖다 조금씩 떼가지고 등에 김치하고 찢어가지고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또 살이 부드러운 대구는 김치에 감싸서 쪄먹는 보쌈으로도 즐기고 있는데요. 요리 방법은 다르지만 대구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탕에는 고니가 생명이에요. 고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일단 먹기 좋게 딱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고니를 넣고. 흔히 곤이라고 불리는 이리는 숯대구의 정자덩어리인데요. 대구 요리의 감초로 깊은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노화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됩니다. 아이고. 대구만 뭐. 지방이 적고 담백한 맛 덕분에 대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대구 한 마리면 알, 아가미, 그리고 내장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온 가족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생선. 큼지막한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맛을 선사하는 대구는 겨울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그만인데요. 막장이 좋더라고. 쌈장이 좋더라고. 이게 먹고. 몸에 유익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예부터 기운을 보강해주는 생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담백하고 그렇네. 울다. 그 대구는 동의보감이에요 하면은 성질이 차고 독이 없으며 내장이나 간을 같이 먹으면 맛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부터 민간요법에 의하면은 보신 어종이라 해서 산모가 젖을 잘 내기 위해서는 대구 탕을 많이 끓여 먹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한 대구는 버릴 부분이 없는 알뜰한 생선. 아가미를 빼야 저리 깨끗하게 되니까 아가미를 빼는 작업. 아가미 역시 요긴하게 활용합니다. 아가미인데 요거는 진짜 창년은 버리고 예. 그리고 요거는 아가미 젓갈, 대구 아가미 젓갈. 대구는 살을 제외한 아가미, 알, 내장, 고니로 젓갈을 담그는데요. 기름기가 적고 국물이 탁하지 않으며 시원해 김장용 젓갈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독하고 삼삼한 맛으로 밥 반찬으로도 제격인 대구 아가미 젓갈은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가미를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 후 소금에 절여주기만 하면 완성이죠. 깨끗하게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이제 이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절입니다. 소금을 절이면은 이 소금을 절이는 과정을 이 통에다 옮겨 담을 거예요. 옮겨 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숙성을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가 되면은 아주 맛있게 숙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자르고 요거 아가미 부분을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뼈 부분은 버립니다. 버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드러운 것만 잘라가지고 양념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성을 거치고 나면 빳빳했던 아가미가 흐물거리는 젓갈로 거듭나는데요. 잘게 썰어 고춧가루와 식초 등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 주면 뜨끈한 흰쌀밥 생각이 간절하네요. 아가미 젓갈도 별미지만 대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알젓. 아까 중에 나왔던 게 이 알이거든요. 대구 알젓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잡히는 암컷의 알만을 사용하는데요. 조선시대의 각종 진상품 목록을 적은 공선 정내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되고 귀한 음식입니다. 알은 알젓 담고 또 알탕도 해먹고 알젓도 담아가지고 옛날에 이 예포에 알젓이 없으면은 이 손님들이 오면은 그 알젓을 최고로 귀한 음식인 줄 압니다. 적당히 소금 간을 내 그늘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껍질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맛있게 발효되는 대구 알젓. 숙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미노산과 젖산은 다이어트는 물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한 덩어리당 최소 200만 개의 알이 들어있어 양은 물론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대구 알젓. 고유한 향을 살리기 위해 마늘은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 음식 디미방에서도 특별한 대구 요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대구 껍질 요리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은 요 대구 껍질 요리인데요. 네. 예, 껍질을 좀 무침을 좀 하고요.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네. 누루미란 요리가 있습니다. 누루미. 예, 누루미. 네. 먼저 대구 껍질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잘 말린 대구 껍질을 뜨거운 기름에 살짝 튀겨냅니다. 오. 기름의 온도가 중요하겠군요. 분쇄. 아, 소리까지 맛있어 보이죠? 알아서. 소리. 튀김옷을 입히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미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네요. 중간에 맞춰요. 얼씨구. 그냥 하셔도 그냥 튀겨주세요. 아, 손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워낙에 튀겨진 거라 지금 양념이 자기 몸에 붓긴 조금 힘드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랑 간장 같은 들어가면 파삭기가 떨어지니까 되시겠지만. 다진 양념만 잘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고춧가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여기는 설탕, 깨소금,
이 대구 껍질은 이렇게 말려서 무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보여주실 요리는요? 궁중 요리는 만두, 어만두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네. 주로 이제 어만두 피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해서 하지만은 네. 이것은 대구 껍질을 바로 만두 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살을 다져서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렇게 닭고기로 다져서 하고요. 닭고기와 버섯. 예, 버섯 네.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닭 육수를 미리 내놓고. 예. 대구 껍질에는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물 전분을 발라준 뒤 준비한 소를 넣습니다. 누름이란 걸쭉한 소스를 끼얹은 요리를 말하는데요. 닭 육수에 밀가루를 푼 소스를 끼얹어 완성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네요. 쫄깃한 껍질과 부드러운 닭고기의 만남은 어떨까요? 같이 드시죠. 네. 탁월하네요. 와,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예, 예. 만드는 거 과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약간의 정성이 좀 들어가면은 집에서 약간의 정성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무침. 자, 이번에는 껍질 무침을 한번 먹어볼 텐데. 우두둑 소리가 지금 나요. 우와. 정말 대구의 변신은 선생님 말씀처럼 기타 등등으로 언제까지나 무한 변신입니다. 대구의 무한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대국에는 소금을 이름만 들어도 기운이 솟아나는 약대구가 남아있는데요. 아가미를 통해 내장을 드러내고 그 공간에 왕소금과 알을 채워 넣어 말리는 약대구는 사람이 만들고 자연이 완성하는 으뜸 보양식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내장은 다 빼고 안에 이제 알만 넣고 소금 넣어가지고 그래 하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노인들이 술안주도 좋고 몸의 건강도 약간 간이 짭짤거리 이리 돼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이렇다고 많이 해갖고 이래 먹었거든. 거제 사람들에게 젓갈이 밥 반찬이었다면 최고의 술안주는 바로 이 약대구였는데요. 겨울이면 처마 밑에 줄줄이 매달려 있던 약대구는 언제부턴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대구가 모습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죠. 8, 90년대에는 대구 한 마리가 2, 30만 원을 호가할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막 있었는데 내 계속 있었는데 옛날에는 일이 많이 안 났어요. 우리 아버지 고기 잡으러 다녔는데 많이 안 나고 이 산란을 했거든요. 고기에 구아 그거를 하고 난 뒤부터 이 고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차츰차츰 그래 많이 나요. 이거. 호방치는 인공수능처럼 할 때 그 줄줄 흐르는 거. 대구가 금대구가 되자 경남기술사업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대구를 잡는 어민들에게 55cm 이상의 알이 꽉 찬 암컷과 건강한 수컷을 받아 작업합니다. 일부 어민들은 암컷 대구의 알집에서 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실로 묶어 가져오기도 한다는데요. 안 되고. 여기 불안이 잘 되고 이런 거 이제 써야 되겠구나. 이걸 방사에 써야 합니다. 대구는 비교적 다산하는 어종으로 200에서 5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5에서 8도의 수온이 보름가량 유지돼야만 수정과 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우 몇 마리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하고 체계 수정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인공적으로요? 예, 예. 아, 이거는 수컷입니다. 이번엔 암컷의 난자에 수컷의 정자를 섞어줄 차례. 난자와 정자의 비율이 3대1이 되도록 한 다음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무려 95% 정도의 수정률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최근 들어 대구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90년들이 지나면서 저희 대구 수정남 방류 사업이라든지 기타 자연 어떤 바다의 환경 요인들이 변하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2000년대부터 대구가 상당히 많이 어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미 이상이 지금 진해만에서 어획됐는데 이런 자원 증가 가치로 봐서는 앞으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수정란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제 앞바다로 향하는데요. 나무 껍질로 만든 섭에 알을 붙여 바다에 내리기도 하지만 주로 알이 부화하기 좋은 수초 주변에 방류합니다. 부화한 치어들은 근처 연안에서 살다가 5월이 되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다시 북상하는 찬물을 쫓아 북태평양으로 이동해 성장을 한 후에 산란기가 되면 다시 이곳 진해만을 찾아오는 거죠.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81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5, 6년 전부터는 어획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역시 소득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접하기에 아주 좋아졌죠. 여기에 산란 어미를 잡지 않고 1월 한 달간의 금어기를 지키는 어민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물반 대구 반이었던 진해만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수 있겠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 찬 기운을 좋아하는 대구가 깊고 먼 바닷길을 따라 진해만을 찾아옵니다. 한때는 금대구라 불릴 만큼 귀하디 귀했던 대구에서 이제는 친숙한 생선으로 만일 20여 년의 꾸준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거제 앞바다에선 더 이상 대구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온 대구는 겨울한철 대구를 잡아 1년을 먹고 산다는 거제도 사람들에게 든든한 살림 미천이 돼주고 통통한 속살과 진한 국물 맛으로 많은 미식가들에게 특별한 추억까지 선사하는데요. 춥고 맵찬 바람 속에서도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잊지 않고 진해만을 찾아와 바다의 힘찬 기운을 안겨주는 이 대구 덕분입니다. 그물 모양이 단지처럼 생긴 호망이란 그물로 대구를 잡는데요. 대구를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이 길게 놓이고 그 끝에 통그물을 붙여 그물을 따라 이동하던 대구가 그물 끝자락에 갇히는 원리로 녀석들을 건져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호망입니다. 다른 거 잡을 때는 안 써요? 이거 이제 대구 잡을 때는 써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각망이 떼가지고 이제 양쪽을 있어가지고 어장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행식이에요. 거제도에선 호망과 자망,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대구잡이가 이루어집니다. 자망은 그물코에 꽂히기 때문에 그물을 올리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구가 금방 죽게 되지만, 호망은 대구를 가둬잡기 때문에 살아있는 싱싱한 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물을 연심 끌어올리자 살이 두툼하게 오른 대구로 가득한데요.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도 줄줄이 올라오는 녀석들을 보면 추위도 금세 잊고 나는 사람들. 외포 어부들에게 대구는 한 해의 중요한 농사인 만큼 겨울철 세찬 파도와의 사투도 두렵지 않나 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한 50마리 있는 게 들어가. 오늘 잡은 대구는 약 150마리 정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응하고 또 풍성하면 풍성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바다 인생임을 거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늘 그랬듯 내일도 변함없는 바다가 있어 김초로 선장 내외는 오늘이 아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잡아온 거는 우리 호망 해패의 공동 이판입니다. 진해만의 겨울이 찾아오면 반가운 손님이 등장합니다. 거친 바다도 모진 파도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차디찬 바다를 가르며 어김없이 돌아온 대구가 주인공인데요. 산란을 앞두고 최고의 맛과 영양으로 무장한 진해만의 겨울 징계.
누군가에겐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진해만의 유명 인사 대구. 진해만은 지금 고향을 찾아온 이 대구 덕분에 황금어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와, 제철 맞아서 가득가득한 이 수산물들, 매생이도 있고요. 예, 까는 굴도 있고요. 꼬막도 있고요. 헉, 이거 보면은 살아있는 산낙지도 있고요. 전복도 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우, 겨울철인데도 생선들은 너무나 싱싱하고 네, 그냥 그렇죠.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네, 겨울철이 생선은 맛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네. 요즘에 뭐가 제일 그렇게 잘 팔려요? 이 제철음 생선은 네. 대구, 올해 지금 대구 같은 게 좋죠? 얘가 대구죠? 네, 이게 대구입니다. 어. 특히 대구는 네. 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향이나 이렇게 말려서 꼴대찜 같은 찜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찜으로도 먹고, 예. 아, 국물이 일단 시원한. 그러죠, 아주 시원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그냥 제인께 한몫 톡톡히 네. 하는. 특히나 예, 그리고 여거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서해안 대구라 해가지고 네. 서해안 대구는 이렇게 크기가 네. 50cm 정도밖에 안 크고요. 아, 이제 이거 다 큰 거예요? 예, 이제 서해안 어. 쪽이 이제 가장 큰 거고, 네. 이제 통영이나 거제 쪽에서는 네. 한 90cm 이렇게 큰 대구가 잡힙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가 제일 알아주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작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맛은 다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제 몸으로 다 큰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서해안 쪽에서 잡히는 대구 중에서는 네. 크고 씨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역시 싱싱한 대구를 고르는 법. 아무래도 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게 눈빛이 그냥 예. 반짝반짝반짝 예, 빛나야 눈빛, 되는군요. 예,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아우, 보이고요.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가미 색깔이 예. 빨가네요. 예, 불그스름해가지고 불그스름한 게 이런 이게 것들이 좋은 거죠. 예, 신선도가 있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 오히려 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100% 우리나라 그렇죠. 인근해에서 잡힌 우리나라 우리 국내산 대구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옛부터 겨울 진객이라 불리는 대구는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데다가 입이 커서 이름 붙여진 대구는 바다의 대식가라 불릴 정도로 먹성도 대단해 자기 몸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먹잇감도 입을 쩍 벌려서 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자라다 보니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면 60에서 70cm 이상의 튼실한 성어로 훌쩍 자라는 대구. 이거 몇 킬로 정도 된가요? 10kg 이상 됩니다. 성어로 성장한 대구는 12월에서 2월까지 진해만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진해만으로 대구가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구는 겨울철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 진해만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연구된 바로는 여름철에는 동해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진해만 안쪽으로 회유하는 거로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해만 하구 지역의 먹이가 상당히 풍부하고 산란 적수온인 6에서 7도씨의 어떤 수온 범위가 잘 형성되거든요. 그런 게 산란된 자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낙동강 하구 지역이 이 진해만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는 회기성 어종인 대구. 특히 수온이 낮고 먹잇감이 풍부한 진해만은 대구가 산란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인데요. 냉수성 어종인 대구는 동해를 중심으로 여름에는 위쪽 찬바다로 올라갔다가 산란기인 겨울이 되면 온몸에 영양을 비축해 고향인 진해만을 찾아오는 거죠.
거제 외포항. 오늘도 김철호 선장은 평생 부딪히며 살아온 바다로 길을 나섭니다. 그때도 예포 앞바다 진해만 일행하기 때문에 거리는 안 모르고. 대구잡이만 30년이 넘었지만 겨울 대구를 만나러 나올 때면 늘 설레는 마음이 앞선다는 김철호 선장. 백길로 20여 분을 달려 대구의 황금어장인 진해만에 도착했습니다. 김철호 선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온몸 가득 맛과 영양을 품고 우리 곁을 찾아온 대구. 이렇게 진해만에서 잡힌 대구를 거제대구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바다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에서 누가 잡았는지가 기록된 이름표를 붙입니다. 거제대구 포시라 콩게 막거라 콩게 거제대구 막거라 얘 이게 오리를 붙이는 이유는 이게 거제대구라 하는 그 표시를 실명제를 말로 하자면 우리 그 농업에 수협에 돈 실명제 하듯이 그 실명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거제대구라 하면 저 어디 다른 데서 그 수입산도 있고 이런 게 이게 거제서 잡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거제대구를 알리는 이름표를 붙인 다음 크기와 암수에 따라 등급별로 상자에 분류하는데요. 보통 소, 중, 대로 나눠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상자에 한번 보세요. 한 마리짜리 크다 아닙니까? 큰 거는 한 마리 담고 그 밑에 사이즈는 또 2마리 암놈, 중놈 담고 그 짠짠한 거는 3마리 담고 그렇습니다. 칼바람에 맞서 고생한 만큼 좋은 가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이른 새벽, 조용하던 외포항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해만에서 잡힌 대구 대부분이 이곳으로 들어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올해로 중매인 16년 차로 접어든 용환 씨. 그 역시 어획량부터 고기 상태까지 꼼꼼하게 경매 준비를 마칩니다. 예, 끈을 총난 어획량을 체크를 해야만 주문 들어온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고기를 저만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중매는 더 있으니까 물량 난 거에 비례해가지고 오늘 시가가 어떻게 나가겠다. 대구 어장이 형성되는 겨울철, 대구 어획량에 따라 평균적으로 작은 것은 3만 원부터 큰 것은 7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거제 바다가 생활터전인 이들에게 대구는 한 해 살림 미천이자 희망. 알이 꽉 차올라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덕분에 겨울철이 되면 대구잡이 어부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다로 향한다고 합니다. 겨울 바다를 뜨겁게 만드는 주인공, 거친 바다마저 움직이게 하는 대구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한려수도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거제도. (700리) 해안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절경은 물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간직한 섬이죠.
물이 맑고 수심이 깊은 데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사계절 내내 풍성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는 거제도. 그 중에서도 진해만을 마주하고 있는 거제 제1의 항구 외포항은 1년 중 꼭 이맘때가 되면 북적북적 활기를 띱니다. 바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 알을 통통하게 베고 있어 겨울철 최고로 대접받는 대구 덕분이죠.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좀 대구가 이게 외포가 맛있다고 또 소문이 나서 왔습니다. 어제도 와갖고 30만지 사갔는데 이제 선물 이제 사돈 집에 붙이고 행제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또 사러 왔어. 덕분에 겨울철 외포항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대구가 나지만 포에 항에서 나는 대구는 좀 전국에서 알아주고, 대구 이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애포항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들어왔고, 그래서 억가도 애포항에서 대구가 꽃 같은 대구 사이즈인데도 비싸고, 또 육질이 이 물살이 세서 그런지 맛있다고 대구를 아시는 분들은 애포대구를 선호하고 찾습니다. 눈본 대구라는 말처럼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철, 대구의 맛은 정평이 나 있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외포 어부들에게 대구잡이는 생을 건 중요한 1년 농사입니다. 저희 우리 거제 대구 예포 대구는 전통이 약 70년 이상 됩니다. 조상 때부터 선천들로부터 바로 그 겨울철만 찾아오는 대구잡이를 현지가 한 전통업으로 약 70년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겨울에 나는 이 거제 대구는 그 맛이야말로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아주 겨울에 전통적인 그런 특미 중에 특미 겨울 대구입니다. 예.